사람들이 좋아하신 루트가 페루의 마추픽추, 볼리비아의 우유니사마, 아르헨티나 뭐 탱고 보러 가고 굉장히 뻔한 이런 곳을 가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유명한 곳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구석구석에 발로 누비면 좋은 곳이 많은데 이제 중남미 역사를 한번 훑는다고 할 때 고른 12개 도시의 첫 번째는 아이티의 포르토프랑스였어요. 이 카리브해 지역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으로 건너갈 때에도 거쳐야 하는 곳이었고 이후에도 쿠바를 주로 이착지로 해서 오며 가며 왕복을 했지만 어쨌든 이 카리브해 지역을 거쳐야 한번 쉬고 중남미로 건너가야 하는 지역이었고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금은 보화를 가져가면서 여러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넘보기 위해서 다 건드렸던 곳이에요. 오늘날에도 카리브해 지역의 도시들은 그 당시에 유럽 선박들 뿐만 아니라 해적들이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도시로 발달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카리브해에서도 쿠바는 스페인어를 쓰지만 또 이쪽 섬은 반은 아이티, 반은 도미니카 공화국, 수천 수만 개의 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마약이 흘러들어가는 건 아무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곳. 거기에는 영국령, 프랑스령, 네덜란드령이었던 곳, 인 곳 있고 그래서 언어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아이티의 포르토프랑스는 아이티언 크리올이라고 하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다 섞어놓은 듯한 그러나 이제 주로 프렌치에 가까운 그런 말을 써서 또 그 지역이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했던 이스파뇰라 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르토프랑스를 제가 골랐고 그들의 신대륙이지 애초에 없던 곳이 아니고 고대 문명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명은 마야, 아스테카, 잉카 문명 그 고대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로는 에콰도르의 키토가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이기도 하고 또 전통과 현대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 보통 대도시는 뭐 세계화 더불어서 그런 흔적이 많이 사라지기 쉽지만 특히 중미 지역 그런 마야, 아스테카, 잉카 문명이 있던 곳에 가시면 고대 인디오 문명의 흔적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멕시코 시티, 멕시코의 수도죠. 멕시코 시티의 소칼로라고 부르는 대광장에 가시면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이 있어요. 중남미의 성당들은 유럽의 성당들보다 더 크고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더 번화한 더 번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애초에 정복의 목적은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전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성당 중에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은 아스테카 신전이 있던 곳에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신전을 부수고 그 위에 지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자체도 이미 벌써 몇백 년이 흘러서 새로운 전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혼종의 공간으로 택해본 곳이 멕시코 시티였고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페루의 리마. 보통 페루 하면 쿠스코, 마추픽추만 생각하시지만 이 리마는 정말 식민지 시절에 진짜 속칭 한자락 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부왕령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식민지를 통치했고 또 이후에는 페루 리마를 부왕령으로 해서 18세기 초 다른 부왕령들이 분리되기 전까지 남미 전체를 거의 통치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옛날의 영광 또 이후에 페루가 쇠락해가는 과정 또 그런 여러 과정에 애증의 역사가 담긴 곳이기 때문에 페루 리마에 가시면 그런 오래된 대학 수도원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어서 또 베네수엘라 요즘에 너무나 나쁜 뉴스만 나오잖아요. 그러나 베네수엘라도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수도 카라카스가 왜 중요하냐 하면 중남미가 독립전쟁을 벌일 때에 북쪽에는 시몬 볼리바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아르헨티나의 산마르틴이 있었다면 이 시몬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난 크리올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난 스페인의 후손이면서 중남미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가시면 시몬 볼리바르의 생가도 있고 독립을 열망한 아치도 있고 베네수엘라를 석유도 많은데 못 살고 뭐 이런 나라로만 보시지 마시고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브라질의 살바도르의 바이아라는 곳이 있는데 보통 이제 중남미 하면 뭐 흑인도 있고 인디오도 있고 뭔가 굉장히 다양한 피부색이 있죠. 처음에는 식민지 정복자들이 들어가서 광산 채굴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원주민 인디오들을 혹사시켰고 식민지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생각해낸 것이 이제 흑인 노예를 강제로 데려오는데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대서양을 건너면 이 신대륙으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중서부 지방에서 많은 흑인 노예들이 건너왔을 때 가장 가기 쉬운 곳이 브라질이죠. 그냥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멕시코나 페루나 이쪽은 흑인 노예들이 거의 없었어요. 주로 이제 브라질 아니면 뭐 위에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이 바이아 지역은 상파울로나 브라질리아나 이런 대도시보다 흑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곳, 안전에 조심하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고른 곳이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코스타리카의 산호세를 제가 고른 이유는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죠. 이 바나나 공화국 굉장히 슬픈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수요와 선진국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그들이 바나나를 필요로 할 때 바나나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이 바나나 더하기 커피가 있죠. 그래서 이 중남미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도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러 상황을 볼 때 코스타리카도 가보실 만합니다. 코스타리카는 중미에서 나름 자신들을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환경도 굉장히 좋고, 중미에서는 굉장히 유럽적이면서도 트로피컬한 색채가 많은 곳. 이제 칠레 산티아고는 밀턴 프리드만이 정말 신자유주의 모범생이다 할 정도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해서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자유경쟁 체제에 붙이고, 그러니까 국내 제조업이 발전할 수가 없었죠. 수입품과 경쟁에서 밀리면 차오 하고 이제 수입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산품은 수입, 자국에서는 자원, 이런 식으로 산업이 돌아가서 그 덕분에 칠레도 한동안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반면에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자국 산업은 발전할 기회를 놓치고, 칠레 산티아고에 가시면 지하철 타고 칠레뿐만 아니라 중남미 대부분의 도시가 부자들이 사는 곳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우리나라의 뭐 강남 3구 이렇게 비교할 정도가 아니게 굉장히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또 남동쪽으로 내려올 때 차이를 한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고, 2019년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그 시위가 일어났던 흔적도 보실 수 있고, 또 볼리비아의 뽀또시는 식민지 시절 초기에는 뽀또시 광산에서 식민지 최고의 실적을 올린다고 할 정도로 은광이 유명하고 산업이 번영하던 곳이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몰락해 갔는가, 어떤 옛날의 영광과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파나마 시티는 운하로 유명하잖아요. 이 운하도 미국의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몬 볼리바르가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 그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가 한 나라였다가 이후에 또 각자 찢어지고 미국이 도와주면서 파나마를 독립시키고 파나마 운하 개발권을 따내고, 또 파나마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자본과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개발권도 주고 운영권도 주고, 이후에 물론 파나마로 넘어왔지만 그런 사연. 또 우리가 그것만 보기 쉽지만 이 운하의 필요성은 식민 시기에도 있었고, 그러나 스페인은 당시에 그럴 상황이 안 되었고, 이후에는 프랑스도 니카라구아의 운하를 건설할까를 몇십 년 동안 고민했고,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의 영향권이 아닌 곳에 운하를 건설하려고 또 니카라구아에 계속 공을 들이다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곳 너무나 중요한데 옛날만큼은 중요하지 않고 중남미가 선진국의 의존적인 산업 구조로 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한다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12번째 도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였는데, 보통 우리가 아르헨티나 생각하면 뭐 탱고만 생각하시고, 혹은 아르헨티나는 백인 국가 아니야 하시지만, 아르헨티나에도 원주민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비록 퍼센테이지가 높진 않지만,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대서양을 면하고 있기 때문에 흑인 노예들이 갔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이 알고 있는 탱고도 원래 흑인 노예들의 음악이었어요. 그러다 백인 음악으로 갔지만,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왜 그 다음에 이태리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고, 어떻게 흑인과 원주민들을 공식적인 말살 정책은 아니어도 그들의 수가 줄어들게끔 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곳, 저는 이 12도시를 한번 추천합니다.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중남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은 비슷하고, 또 중남미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하실 수 있고, 그 오해가 사실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